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이 토양을 분석해 보면 그림처럼 유효인산이 1296으로 이 적정 범위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토양 속 유효인산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유효인산이 이렇게 높아도 인산 결핍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산이 높을 때 인산은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산이 높아도 토양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토양 속 높은 유효인산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 속 유효인산이 높아도 인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토양 속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토양 속 유효인산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유효인산은 물에 녹지 않고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바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 유효인산을 식물 뿌리에서 근산으로 녹여 먹거나 토양 속 미생물의 작용으로 가용화시켜야 식물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효인산은 토양에서 이동을 거의 하지 않죠. 이 뿌리가 직접 인산으로 도달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즉 뿌리 상태가 좋아야 인산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효인산이 이렇게 높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산 수치가 높아도 사실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큰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효인산은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 다른 성분처럼 적정치보다 몇 배 높게 나와도 바로 식물의 독성을 띠진 않습니다. 이 그림처럼 인산이 몇 배 높아도 전기 전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유효인산이 높아도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처럼 인산 함량이 높아도 잘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이 농사가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실 토양 속 인산 함량이 높으면 여러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에 이 높은 인산 함량은 각종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토양 속 높은 인산은 어느 정도 신경 써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양 속 유효인산이 높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유효인산이 높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이 관리 여부에 따라서 정상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로 높은 유효인산은 다른 양분을 못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유효인산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미량 요소의 흡수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건데요. 이 각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지면 칼슘은 식물 구조 자체가 약해지고 마그네슘은 광합성 저하, 그리고 비대, 착색, 당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요. 이 미량 요소도 식물 체내 효소, 호르몬 조절 이상으로 이 생육 자체가 불량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뿌리 생육 부진입니다. 특히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뿌리 생육에 있어 인산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하지만 인산이 토양에 이미 많다면 식물은 인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뻗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많은 토양은 뿌리를 깊게 뻗지 못하고 측근, 잔뿌리만 많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 흡수가 저해되어서 뿌리 끝 생장점 자체가 약해져서 뿌리 성장이 부진해지기도 합니다. 병 발생도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칼슘 흡수 저해로 세포벽 조직이 약해지고요. 뿌리 활력 저하로 식물 자체 내병성이 크게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량 요소의 흡수 방해는 이 방어 요소 기능도 저하됩니다. 다음은 수확물 품질 저하입니다. 토양 속 높은 인산 함량은 농사 중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수확물 품질의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농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수확물 품질이 좋지 않다면 토양 속 유효인산 함량이 높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효인산이 높다고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이제 무조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적정 인산 수치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뿌리, 토양 수분 스트레스, 미량 요소 결핍, 병 관리, 염류 관리, 이 상품성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유효인산이 높은 토양에서 이런 피해 확률이 커지고 또 발생 시 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 실수를 하시게 되는데 높은 유효인산은 그 실수 허용 범위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토양 속 인산이 높은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토양은 모재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계로 이 토양 산도가 낮고 철, 알루미늄이 많아서 인산이 토양에 쉽게 고정 흡착되고 이 집약적, 연작 위주로 이 인산의 소비보다는 잔존이 더 많아서 전반적으로 인산이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농가마다 인산이 적정 수치가 있는가 하면 어느 농가분은 인산이 엄청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즉 토양 관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토양 속 인산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인산을 많이 넣어서겠죠. 이 밑거름으로 복합 비료 퇴비를 매번 작기마다 뿌리고 또 적정 사용량보다 더 많이 뿌리시기도 합니다. 특히 토양 분석 없이 계속 인산을 많이 투입하는 구조로 이 토양 속 인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기질 비료, 즉 퇴비를 많이 뿌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 우분, 돈분, 개분의 인산 함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톤에 각각 6kg, 15kg, 19kg의 인산이 들어있는데요. 만약 300평에 우분 10톤을 뿌리셨다고 가정하면 인산 공급량이 60kg으로서 21복합 비료 기준 17포를 300평에 더 뿌린 셈입니다. 물론 유기물 상태이고 이온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물에 바로 피해가 갈 정도로 독성을 띠진 않지만 이 토양 속 유효인산이 높아지는 큰 원인이 되겠죠. 다음은 토양의 퇴비도 비료도 많이 안 하는데 인산 함량이 높은 경우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인산의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이 경우 토양에 시비한 인산을 식물이 잘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경우인데요. 먼저 뿌리 분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산의 흡수는 이 식물이 뿌리를 뻗고 근산을 분비해서 녹여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잘 뻗지 못하고 불량하다면 그만큼 인산 흡수도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가 불량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밝은 재사용도 좋지만 토양 수분, 산도, 균형적인 양분 공급, 염류 관리, 적절한 유기물 공급 등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산도 불량인데요. 이 토양 산도가 낮으면 철, 알루미늄, 그리고 토양 산도가 높으면 칼슘과 결합, 고정되기 때문에 인산 흡수가 잘 되지 않고 토양에 쌓이게 됩니다. 항상 적정 토양산도 6에서 6.5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속 미생물도 토양 속 인산을 식물이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면 인산의 흡수율이 떨어지겠죠. 이 토양 속 유용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양질의 유기물을 적정량 투입하고 이 토양산도를 적정 수치로 맞춰주시고 토양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 토양 속 높은 인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식물에 어떤 큰 피해는 없지만 결국 성공적인 농사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명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기간 한 번에 유효인산을 확 낮추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토양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이 제염작물을 재배하시면 어느 정도 인산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이 생업으로 당장 농사를 이어가시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토양 속 높은 유효인산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인산이 쌓이는 걸 최소화하고 이 농작물 재배 중 내 작물이 인산을 잘 흡수해서 인산 함량이 낮아지도록 관리하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먼저 인산의 추가 누적 최소화입니다. 먼저 인산 함량이 높을 때 밑거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대략 이러한 시비가 권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산 수치가 800 이상으로 높으면 인산을 아예 안 뿌리는 거죠. 하지만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유효인산 함량이 높더라도 식물이 당장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뿌리 활착과 생육을 위해서 밑거름 시에도 이 전층 시비보다는 두둑자리 위주로 이 저인산 시비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밑거름 사용 시 복합 비료 경우는 인산 함량이 낮은 비종을 선택하시고 유기질 비료, 퇴비의 경우도 인산 함량이 거의 없거나 낮은 유기질을 적정량만 공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관주 비료의 경우도 이 중간에 추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 활력이 좋지 않을 때 주시면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에 쌓이겠죠. 이 뿌리 활력이 좋을 때 그리고 한 번에 정량을 다 넣기보다는 소량씩 분할 시비해서 토양에 인산이 쌓이는 걸 최소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다음 토양 속 인산 이용률 높이기입니다. 먼저 토양에 인산이 고정되어 쌓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토양 산도를 적정으로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뿌리가 뻗어야 토양 속 인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부숙 퇴비, 퇴비의 과다 사용을 피하시고 이 토양 수분의 과부족, 염류 관리, 균형적인 양분 공급 등 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면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하겠지만 필요시에는 인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을 투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양 속 인산 이용률 높이기, 다음은 뿌리 주변을 약산성으로 만들기입니다. 이 근권 산도가 낮아지면 인산의 흡수 이용률이 크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양 자체를 산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뿌리 주변만 산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산, 구연산 등을 관주할 수도 있는데 이 토양 전체적으로 산도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식물 스스로
뿌리에서 근산 분비량을 늘려서 이제 근권 주변을 산성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요. 이때 식물이 제1 원소인 질소의 경우도 이 공급에 따라서 근권 산도를 낮추고 인산 이용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질산태 질소를 흡수한 경우에는 이 토양은 산성 토양인데 뿌리 주변 산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공급한 경우 토양 주변에 비해 뿌리 주변 산도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실험 데이터 표인데요. 이 질산태 질소를 흡수한 곳은 근권 산도가 6.6이고 암모니아태 질소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화 억제제를 같이 한 곳은 근권 산도가 5.6 그리고 4.5입니다. 질산태 질소를 시비한 곳보다 이 암모니아태 질소 위주로 시비한 곳들이 인산 흡수가 2배 이상 높고요. 질산화 억제제를 같이 처리해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더 많이 흡수한 곳은 인산 흡수가 4배 이상 높습니다. 참고로 근권 산도가 낮아지면 인산뿐만 아니라 각종 미량 요소의 흡수율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암모니아태 질소를 공급해도 토양에는 질산화가 빨리 일어나서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산화 억제제를 같이 넣으면 암모니아태 질소를 더욱 오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로 엔텍이 바로 질산화 억제제를 함유해서 일반 비료보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더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는 비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인강석을 이용해서 인산의 흡수율을 비교한 건데요. 이 질산태 질소 공급 그리고 100% 암모니아태 질소지만 중간에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는 유한 그리고 엔텍을 비교한 건데 확실히 엔텍을 처리한 12구가 인산을 가장 잘 흡수해서 성장이 제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규산 보충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암모니아태 질소와 마찬가지로 근산의 분비량을 늘려주고요. 이 규산은 철과 알루미늄을 결속해서 인산의 결합 고정을 줄여서 인산의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토양 속 높은 유효인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높은 인산도 분명 송곡 농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기존 관행보다 인산 공급량을 줄이고 토양 속 인산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